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그레이스케일 소송이 금주에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화요일이나 금요일에 주로 발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느닷없이 어제 화요일 날 발표가 될 거라는 거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봤는데 뭔가 시계가 계속해서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어제 정성문 코비 리서치 센터장님 인터뷰 영상에서 이 그레이스케일 소송을 중요하게 다루었죠. 근데 영상을 올린 날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소식이 전해지니까 댓글에서 신기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어제 굉장히 기쁜 소식이면서도 너무 시계가 빨라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들, 초조함들도 있으시리라고 보는데요. 오늘 그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승리의 의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시원하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갔고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27.7K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을 또 돌파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겪고 또 숨고르기를 하고 갈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6%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4.59%, 그 외의 알트코인들도 모두 다 파란색이 들어와 있습니다. 3%에서 6%가량 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크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지금 49.86%, 거의 50%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 10계단을 한 번에 뛰어 올라서요. 49이고요. 중립 상태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럼 CBD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고래의 움직임은 딱 지금 가장 큰 갈색 고래의 움직임과 가격이 딱 겹치고 있는데요. 자, 먼저 파이어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벽은 여전히 25K와 25K 하단에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벽은 이 구간 위에 아주 옅게 하나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더 뚜렷하게 생성되는 게 지금 28.5K 부근에서 하나가 뚜렷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K 31K는 여전히 뚜렷하게 매도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가장 큰 갈색 고래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빵 점프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갈색 고래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구간부터는 지금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다른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지금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도 아주 소폭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녹색 고래도 지금 참여를 했는데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가 물량 자체가 이 갈색 고래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막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같은 시간 동안에 이 빨간색 고래를 보시면은 물량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반등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가격이 지금 꼬꾸라지는 모습들은 이 빨간색 고래의 매도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레이스케일 소송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제 나온 판결문입니다. 네, 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요, 미국 SEC를 상대로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이 신청의 반려를 취소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소송을 했다고 해서 GBTC가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SEC에게 한 번 더 보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SEC가 그레이스케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반려한 이 결정은 매우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다, 즉 변덕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크게 SEC의 행동을 질타하는 것이죠. 네, 더 고무적인 건요, 지금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에서도 네오미 라오라고 하는 이 판사는 SEC가 신청서 반려 당시 해당 상품과 비트코인 선물 ETF 간의 차이점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SEC가 지금 비트코인 선물 ETF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차이점들, 그러니까 이게 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더 가격 왜곡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전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도 그 얘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소셜 볼륨에서 그레이스케일과 SEC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면서 지금 가격 상승에 큰 요인이 되었죠. 자, 판결이 나온 직후에 이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입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역사적인 승리라고 이 포스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도요. 이 승리에 대해서 축하를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승리를 굉장히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SEC와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하는 것이 통과 의례가 된 아주 이상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연히 세상은 순리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된 세상, 좀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SEC의 행보가 아주 변덕스럽고 아주 자기적이었고 월권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SEC는 올해 들어서 굵직한 소송을 사실상 2번 패했습니다. 리플과의 소송에서도 사실상 패배를 한 것이고 이번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도 패배를 한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리플의 CLO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굉장히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SEC가 법정에서 문매를 맡고 있다. 계속해서 패배를 하면서 굉장히 호되게 혼이 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SEC는 굉장히 위선적이고 법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 업계가 이렇게 같이 목소리를 내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일 텐데 이번에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 SEC의 게리 갠슬러를 비판하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미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 그리고 미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뭔가 또 한마디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요. 톰 에머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스케일 판결은 이 무차별 공격을 일삼는 규제 일변도의 지금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사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개인적으로 SEC의 게리 갠슬러의 위선적인 규제를 수년 동안 비판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패트릭 맥켄리 의원은요, 최근 판결은 SEC 위원장의 암호화폐 규제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에는 SEC 게리 갠슬러를 조롱하는 여러 가지 밈들과 짤들도 유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 트위터 이용자는요, 게리 갠슬러는 언제나 패배한다라는 제목의 음악 NFT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좀 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비단 암호화폐 시장, 우리만의 관심사가 아닌 이유는 블룸버그 EFT 전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의 포스팅을 보면은 ABC 방송을 비롯해서 지금 CNN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미디어들이 지금 ETF,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헤드라인 주제로 다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이냐면 거의 7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어제 6%에서 7% 상승을 했는데 산티멘트 자료에 따르면 어제 가장 크게 상승한 거는 비트코인 캐시였습니다. 21.7%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 같은 각종 관련주들도 굉장히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친리플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의 이야기가 저는 좀 와닿았는데요. 모두들 이제 빅머니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이 빅머니는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SEC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들을 또 미치게 될 것인지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렇게 고무적인 분위기들을 알려드리느라고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자, SEC가요 현재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판결문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후 방침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법원 판결에는 이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 반려를 취소하라는 명령이 명시되긴 했는데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기한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SEC는 45일 이내에 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를 요청하면서 항소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무리수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SEC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지금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이죠. 제임스 세이파트와 블록체인 투자사인 시니암 하인 벤처스의 아담 코크란 이 두 사람의 의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정도는 겹치고 있고요. 하나의 선택지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임스 세이파트의 의견을 좀 보면요. 우선 SEC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해당 신청서를 승인하는 거겠죠.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SEC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나올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리플과의 소송에서도 결국 중간 항소장을 제출하는 걸 보면 SEC가 체면을 지금 연속적으로 구겼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SEC가 현물 BTC ETF 상장을 막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의 옵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법원은 이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을 승인한 만큼 시장 조작 가능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선물 ETF보다 가격 조작에 더 취약하다라는 논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아예 취소를 해버리면은 현물 ETF에 대한 모든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사라진다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SEC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요. 새로운 반려 사유를 찾아서 또 다시 반려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이파트도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짓을 해도 본인은 별로 놀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담 코크란도 세 가지의 선택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일합니다. 네, 신청 반려 사유를 새롭게 만들어서 재차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다.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승인하는 것. 우리가 가장 해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 심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바로 항소를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법원의 심기를 건드린 일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왜냐,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SEC 소송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원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두 가지의 시나리오는 신청을 이제 승인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사유를 들어서 반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케일 소송의 승리가 완전히 이 모든 상황들을 종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만으로 이 비트코인이 박스권 장세를 완전히 탈출하는 데는 역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촉매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블랙락 같은 대형 금융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지금 이제 온체인 지표를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이 채굴자들의 어떤 유출 배수인데 지금 최고치를 찍으면서 갑자기 하루 만에 지금 급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비단 채굴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어쨌든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그만큼 차익 실현을 위한 물량들을 또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촉진제가 시장에 뿌려져야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타날 것인지 언제 나타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전문가들은 모두 다 의심의 여지가 그렇게 없다라는 반응들을 지금 현재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if의 문제가 아니라 when의 문제다. 즉 언제 승인되느냐의 문제인 거지 승인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코인루트의 데이브 와이스버거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서 SEC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승인할 것임을 사실상 보장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 역시도 아마 재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승인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억눌린 수요들이 상당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돈은 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까 제레미 호건이 얘기했던 바로 빅머니가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ETC 그룹의 팀 비반이라고 하는 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영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등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억눌려온 기관 및 소매 수요의 수준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 억눌린 수요들이 만약에 폭발하게 됐을 때는 엄청난 돈들이 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제 정성문 코비드 리서치 센터장님과의 인터뷰에서도 센터장님이 지금 기관의 수요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영상에서 잘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은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언제 승인이 될 것인가? 자, 우선 가장 임박한 건 9월 1일과 9월 2일에 몰려있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9월 2일에 블랙락의 어떤 신청, 승인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는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SEC가 뭔가 본인들을 정비할 시간들이 필요하고 판단을 해야 될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2일에는 아마도 연기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또 2024년 1분기에 아마도 신청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의 소송 판결이 지금 우리 예측보다 더 빨리 나오는 걸 보면 이 시계들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팀 배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2024년 1분기를 언급을 하면서 여러 현물 ETF가 동시에 승인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현물 ETF가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는 글로벌 차원의 추세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먼저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더리움 선물 ETF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근데 이 그레이스케일 판결 이후에 암호화폐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온체인 움직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선물 ETF의 승인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고요. 시장에서는 사실상 뭐 승인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뭐 모든 것들은 여지가 있으니까 너무 또 확신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암호화폐의 어떤 기반들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이 트위터, 지금 현재 X죠. 미국 로드 아일랜드에서 통화 송금업자 라이센스를 결국 취득을 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가상자산 결제 및 거래에 필요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월렛, 결제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X는 해당 라이선스 취득으로 전 세계 수백만 이용자에게 암호화폐 전송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이 큰 그림이 또 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온체인상의 움직임을 보면 제가 커먼체인에서 곧 NUPL 지표를 다룰 겁니다. 지금 촬영까지는 맞춰놨는데요. 지금 다시 0.25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상승의 어떤 추세들을 이어가는 분위기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렇게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흥미로운 온체인 움직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어떤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비트코인의 교환 공급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로 지금 많은 물량들이 전송이 됐다는 건데 이걸 결국 거래에 활용을 하면서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어떤 원동력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포스팅한 이 알리라는 분은 혹시 조작 징후가 아닌가, 이거 어떻게 알고 미리 이렇게 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어떤 세력들은 뭔가 이 어떤 정보들이 더 빠르죠. 그래서 뭔가 이런 시그널들을 좀 예측을 하고 먼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움직임들은 불가피하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계속해서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추세가 될 것이다,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중장기적인 가격 추세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렉트 캐피털이라는 분의 의견인데요. 지금 이거를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어떤 추세상으로는 상승의 추세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구간을 벗어나고 나서 지금 횡보 구간이 역사적으로 좀 길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 자체는 큰 문제 없이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크립토코인이라는 분도 좀 비슷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서는 200주 이동 평균선을 지지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현재 200주 평균선 아래로 이탈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과거에 2020년 바로 직전 사이클에서도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을 이탈하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2020년 이 블랙스완이라고 불리는 이 구간에서는 완전히 하방으로 크게 이탈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지금 이탈이 되어 있지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나 여러 가지 어떤 호재 이슈들에 의해서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다시 이 구간으로 끌어올려졌을 때는 같은 사이클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격이 파란색 선인 200주 이동 평균선 위로 안착을 해서 이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이 시황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